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조선의 위대한 임금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창제하신 훈민정음이 현대 인공지능 발전의 가장 깊은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떠세요? 조금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고리타분한 옛 역사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예측 불가능한 지적 여정이 아닐 수 없죠. 오늘은 그 시대를 초월한 천재적 설계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간의 문을 열고 약 200년 전 조선으로 떠나볼까요? 당시는 한자만이 유일한 문자로 통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복잡해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과 같았죠.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할 수도 없었고 법률이나 관청의 공고문조차 이해하지 못해 크고 작은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재판정에서는 글을 아는 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조작해도 문맹인 백성들은 그저 듣고 당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들의 삶은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심지어 그를 몰라 가족 간의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셨습니다. 한밤중에도 잠 못 이루고 홀로 책상에 앉아 깊은 고뇌에 잠기셨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겹겹이 쌓인 어려운 한자 서책들 속에서 이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길은 과연 무엇일까 밤낮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라는 애민 정신으로 글자를 몰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가 절실하다고 느끼셨던 거죠. 그러나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배층과 학자들은 한자를 숭상하며 새로운 문자 창제에 대해 거센 저항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익숙한 체제를 바꾸는 것이 불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테니까요. 이러한 반대와 고독 속에서도 세종대왕께서는 굳건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탐험가처럼 홀로 연구에 몰두하며 수많은 밤을 지새우셨죠. 때로는 신하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도 오직 백성을 위한 마음 하나로 굳건히 버텨내셨습니다. 그분의 외로운 싸움은 조선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결단이었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한글의 찬란한 시작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백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위대한 발상. 그러나 그 과정은 세종대왕의 고독한 투쟁과 깊은 고뇌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절박한 시대적 요구와 세종대왕의 깊은 통찰력, 그리고 고독한 투쟁 속에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문자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과연 세종대왕께서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셨을까요? 그리고 그 문자가 가진 천재적인 설계 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글자 창제를 넘어 인간의 언어와 소리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놀라운 시스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위대한 설계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네, 지난 시간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세종대왕의 깊은 애민 정신과 그 고독한 투쟁 속에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문자가 싹트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세종대왕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자 생활의 난관을 헤쳐나가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꿈꾸셨던 문자는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위대한 설계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세종대왕의 통찰력은 단순히 글자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한글을 그저 읽고 쓰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설계하셨죠. 마치 자연의 복잡한 원리를 탐구하듯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신 겁니다. 어쩌면 세종대왕께서는 신하들과 함께 소리를 낼 때 입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혀는 어디에 닿는지, 목구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밤늦도록 관찰하고 또 관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의 발음 기관이 소리를 만드는 원리를 꿰뚫어 보시고는 그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드셨으니 이 어찌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있을까요? 훈민정음은 이처럼 소리의 근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리의 구성, 요소를 철저히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천재적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든 첫 소리 초성, 가운데 소리 중성, 끝소리 종성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마치 레고 블록처럼 이 세 가지 소리 요소가 각각 독립된 글자로 존재하면서도 자유롭게 결합하여 하나의 완벽한 음절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예를 들어 한이라는 글자는 하이시오이라는 첫 소리, 아라는 가운데 소리, 그리고 n이라는 끝소리가 만나 이루어집니다. 각 요소가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서로 조합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소리가 되는 구조이죠. 이러한 모듈식 설계 덕분에 훈민정음은 놀라운 확장성을 갖게 됩니다. 불과 28자라는 지극히 적은 수의 기본 글자만으로 당시 존재했던 모든 소리는 물론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소리까지도 표현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게 된 것이죠. 마치 아주 적은 수의 원소로 우주의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는 자연의 이치와도 같지 않습니까? 이는 단순히 글자를 효율적으로 만든 것을 넘어 언어라는 복잡한 현상을 가장 경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압축해낸 인류 지성사의 빛나는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처럼 소리의 물리적 원리와 언어의 구조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는 그야말로 시스템적인 사고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한글의 과학적인 우수성은 바로 이러한 세종대왕의 통찰력과 치밀한 설계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죠.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이러한 놀라운 체계성과 합리성은 600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뜻밖의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과연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속에 숨겨진 지혜가 현대 AI 기술과 어떤 경이로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훈민정음은 소리의 원리와 언어 특성을 깊이 이해해 최소 요소로 최대 효과를 내는 시스템적 사고로 창제된 놀라운 문자 체계임을 보았죠. 그런데 600년 전 세종대왕의 통찰력이 오늘날 생성형 AI에 의해 작동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훈민정음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해 가장 효율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을 향한 인류의 오랜 탐구를 이미 담아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생성형 AI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기술이죠. 훈민정음이 글자를 위해 초성, 중성, 종성을 나누어 조합하듯 또 AI 역시 언어를 아주 작은 조각들로 분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이 과정을 토큰화, 토케니제이션이라 합니다. 문장을 단어, 형태소, 글자 단위로 되어 잘게 쪼개 AI가 이해할 최소 정보 단위로 만드는 작업이죠. 예를 들어 나는 학생입니다 문장이 있다면 AI는 이를 나는 학생입니다 와 같은 의미 있는 토큰들로 분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조각내는 것만으로는 AI가 언어의 미묘한 의미나 문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단계가 필수적이죠. AI는 엠베딩으로 토큰화된 각 조각에 주변 단어와의 관계, 문맥을 고려한 고유한 숫자 배열, 벡터 값을 부여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단어 조각들이 거대한 의미 지도 위에 자신만의 위치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 위치가 단어의 본질적 의미를 담는 셈이죠. 사과는 과일, 빨간색과 가까이, 은행은 돈, 나무. 관련 두 의미적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토큰화와 임베딩으로 언어 구성 요소들이 AI가 이해할 형태로 전환되면 AI는 패턴 인식과 새로운 생성 단계로 나아갑니다.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이 무한 음절을 만들듯 AI는 단어 벡터 조합 패턴을 학습해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새 문장을 창조합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언어의 흐름과 논리를 파악해
그 지식으로 세상에 없던 창의적인 텍스트를 구성해내는 모습은 경이롭죠.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면 훈민정음의 설계 원리와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죠.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연결고리입니다. 훈민정음이 소리를 최소 단위인 초성, 중성, 종성으로 해처호, 해체, 체계적으로 조합하여 모든 소리를 표현해내도록 설계된 것처럼 말입니다. AI 역시 언어를 최소 단위로 분해, 의미를 수치화하여 재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필연처럼 느껴지죠? 600년 시공간을 넘어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정보 압축 및 재조합의 지혜가 현대 기술 속에서 다시금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훈민정음이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지혜를 담고 있으며 그 원리가 현대 인공지능 기술 속에서 놀랍게 빛을 발하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셨죠. 이제 우리는 이 경이로운 연결고리를 통해 훈민정음이 단순히 글자를 만든 것을 넘어 인류 지혜의 정수와도 같은 위대한 시스템 설계의 원형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명인이 가장 핵심적인 매듭을 찾아내듯 훈민정음은 복잡한 소리의 세계를 가장 적은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해내는 본질적인 설계 철학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인공지능 시대의 수많은 과제들, 그리고 미지의 영역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훈민정음의 깊은 지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시대를 초월하여 미래 기술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여전히 빛나고 있죠. 이앙 펌블레죠. 600년 전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의 언어 생활을 혁신하고자 복잡한 소리의 세계를 최소 단위로 분해하고 재조합하여 모든 소리를 표현해낸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 AI 역시 무한한 데이터를 최소 단위인 토큰으로 쪼개고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지식과 콘텐츠를 창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6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의 간극을 넘어 세종대왕의 천재적인 문자 설계 원리가 오늘날 최첨단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인류가 가장 효율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을 찾아 헤매온 오랜 탐구의 여정에서 그 해답의 원형이 이미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유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깨달음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선 지적 전율을 선사하죠. 훈민정음은 그저 언어학적인 업적을 넘어 복잡한 시스템을 가장 작은 요소들로 구성하여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지능형 설계의 원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AI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지혜와 통찰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그 지혜는 과거의 유물에 머물지 않습니다. 훈민정음의 지혜는 늘 박물관 유리 케이스 속 과거의 유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관통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모든 시도에 깊은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보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주변의 익숙한 풍경 속에 때로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 속에 이처럼 위대한 지혜와 그 연결고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통찰력이 담긴 훈민정음처럼 선조들의 빛나는 지적 유산이 현대 기술과 맞닿아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죠. 인류의 지혜는 이처럼 놀라운 형태로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